네, 안녕하세요. 박이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이 왜 우리 노무사 시험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자가 이제 사용주로부터 어떤 권익을 침해받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권리구제 방법이. 하나는 전통적으로 민사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그 제도가 잘 정비가 돼가지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 노동청에다가는 신고를 하죠. 예, 노동청 신고를 하면 노동위원회, 1차적으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기각당한다. 그러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제 두 번째 심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바로 법원으로 가는데 그게 행정법원이에요. 네?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들어갔는데, 예.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 노동사건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사건이 거의 다 90% 다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건축허가 사건이라든지 뭐 공무원이 징계받은 사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행정쟁송법을 미리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더 뭐 노무사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더 배울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까? 우리 행정쟁송 이 과목의 그 공부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다뤄야 할 토픽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좀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법률 조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는 46개 조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치밀하게 해석하는 법리, 여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과목 공부하시면 이제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어려운 과목이구나. 이제 이걸 다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죠. 남들도 다 어려운 것이니까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가능한 한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 모든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여기 행정쟁송법이 그래도 가장 좀 특별하죠. 예, 특별한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예, 어차피 넘기셔야 됩니다. 예,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쟁송은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툽니다. 예,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이 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그 정식의 심판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예, 서울시에 가면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노동위원회도 일종의 특별한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1차적인 단계고, 두 번째가 행정소송은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네,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거부를 당했어요. 예, 그러면 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거부당하면 바로 그 종로구청장 자신에게 먼저 이의 신청을 해보고 대개 이의 신청 받아주지 않겠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아시겠죠? 뭐 절차가 어렵진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화면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사건이었죠. 예, 두 번째 사례는 신청한 건 아니에요. 느닷없이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당신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먼저 해보고 예, 또 안 받아주겠죠. 예,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그래서 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요 꼭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행정심판 제도는 보다 이제 간편한 제도고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기 행정심판은 신뢰할 수가 없다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요거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제3자가 등장하는 사례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예, 기존업자가 이런 경우가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아마 이런 걸 내겠죠. 조금 어렵게 내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예. 자,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공부하시는데 먼저 61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뭐 지금 그 내용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요거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우리 행정사건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법의 조문, 여기에 그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 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이 있긴 한데 그 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행정쟁송법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립니다. 별도로 이 대목에서 혹시 그래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선택 과목을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학을 전공했거나 민사소송 절차가 재밌으면 선택하는 거지 행정쟁송법 공부를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50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큰 케이스로 하나가 등장하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국민과 행정청을 이제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국민, 다투고자 하는 국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정청이 한 어떤 행위를 다투는지 요걸 이제 분석해서 문장만 길지 그 핵심적인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걸 빨리 추출하는 게 문제가 돼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로 50점짜리 작은 문제로 2개나 3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공부를 조금 하면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번은 뭐 입증 책임, 2번은 소외 병합. 이거 평소에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 주제들이거든요. 준비했다가 이제 쓰면 되고 조금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게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행정쟁송법은요 다른 과목과 달리 그 주제를 헛갈리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응시자가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내용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알았어요? 네,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자, 준사례형 25점짜리로 이거는 이제 쟁점이 하나 정도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재결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시죠? 행정심판 재결도 예외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행정청이 처음 했던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야 되는 건데 소송으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재결도 어떠한 경우에 다툴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가 과연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보다 다음 화면을 먼저 보시죠. 크게 보면 그 요건 파트가 있고 심리 파트.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건 파트가 있고 요건을 통과하면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심리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결 단계 이렇게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분석을 해보면 대상적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요건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기속력 같은 경우는 판결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심리 단계에서 문제가 돼요. 그렇죠?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될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우리 철저하게 공부를 하십시다.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요. 어떤 것이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판에 특히 주의해서 정리할 부분은 이제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동법 선생님 말씀 잠깐 들었는데 노동법 판례는 이제 전통적인 판례가 있고 뭐 최신 판례가 있고 심화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근데 우리 행정쟁송법은요 전통적인 판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판례는 그 당사자가 다를 뿐이지 그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년 전, 40년 전 판례가 지금도 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다고 봅니다. 노동법보다는요. 자, 채점자에게 짜증이 아닌 즐거움을 주는 답안이 되겠고 출제 의도, 요게 특히 제 과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유사한 제도들이 개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알아보기,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가능한 한 글씨체,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좀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법학 답안은 이렇게 답안의 구성이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논점의 제시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이걸 앞에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논점의 정리 파트고 그리고 이제 이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학설이나 판례를 본론에서 충분하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리죠.
요걸 잘 하시는 분은 이제 문제 해결도 잘 하실 거예요. 자, 법학 공부의 기본 태도.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3단 논법적 사고 연마. 3단 논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뭔지.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럼 이 법학에서도 그 대전제가 되는 거는 이제 법률 조문이 있고요. 그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는 이 사건이야. 사건. 그리고 결론. 이 사건을, 법률을 사건에다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려운 것은 그 법률이라는 것이 법률만 우리가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을 학설과 판례를 동원해서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별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쟁송법은 이제 크게 보면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한 분과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쟁송 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 파트라든지 행정작용 파트, 여러분 도서관에 가지고 행정법이라는 책 제목이 행정법이라도 되어 있는 책을 한번 보세요. 목차만이라도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행정쟁송법만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잘 들으시고 수험서를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법학은 이 법령을 잘 찾으셔야 돼요. 법전을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계속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동안에. 교재를 읽으시면서 법률 조문이 나오죠. 그럼 항상 법조문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의 뭐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분명히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이 있으니까 본인이 모르시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좋은 답안이 어떤 건지, 그 도움의 한 곳이 바로 여기 학원이니까요. 학원에서도 도움 받으시고 또 공부 잘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아시죠? 부단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연구. 책만 다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합격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점수를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답안지에다가 정확하게 잘 써서 채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채점자를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수험 기간 내내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막판에 이제 모의 시험도 우리 학원에서 치르게 되면 그걸 하셔야 돼요. 혹시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도요, 제발 모의 시험 단계에서는 와서 실제로 써보셔야 돼요. 최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돼. 그걸 해내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계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제 교재는 이제 기본서가 있고, 사례집이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은요, 제 교재 2권만 갖고 계속 파고들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부단한 노력으로 잘 하셔가지고, 좋은 자격증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노무사 자격증 여러분 꼭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